시어머니가 남편을 나에게 버렸다. 남편이 쓰러졌습니다. 거실 바닥에 고꾸라져 의식을 잃었어요. 나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팔을 붙잡으셨어요. 전화 끊어 지금 당장.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. 아들이 쓰러졌는데 왜요?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시어머니, 지금 무슨 짓이세요?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쩌라고 어차피 이미 늦었어. 시어머니는 쓰러진 아들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셨어요.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나 잘 돌봐 이제 내 남편이니까. 그제야 알았습니다. 남편이 왜 쓰러졌는지. 3개월 전부터 남편은 두통을 호소했어요.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으셨죠. 남자가 그것도 못 참아? 라며.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. 남편이 뇌종양 말기라는 걸.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119를 불렀습니다. 하지만 늦었어요. 구급대원이 왔을 때 남편은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. 6개월 전에 왔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.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제게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. 여기 사인에 내가 우리 아들 죽였으니 책임져야지. 서류를 펼쳐보니 경악할 내용이었어요. 남편 명의 대출금 2억, 시어머니 간병동의서, 그리고 남편이 제 명의로 빌린 것처럼 위조된 사채 증서까지. 전부 제가 갚으라는 거였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저는 이런 거 모르는데요. 모르긴 내가 우리 집안 망쳤잖아. 아들 제대로 못 챙겨서 죽게 만들고. 시어머니는 남편 죽음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. 친척들 앞에서도 며느리가 남편을 방치해서 죽였다고 소리쳤어요.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.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. 몰래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. 응, 계획대로 잘 됐어. 걔는 아무것도 몰라. 보험금 5억 나오면 반 줄게.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남편을 일부러 죽게 내버려둔 건가요? 저는 몰래 남편 물건을 뒤졌습니다. 그리고 숨겨진 진단서를 발견했어요. 6개월 전 진단서였습니다. 뇌종양 초기, 수술하면 90% 완치. 그런데 그 아래 시어머니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수술비 3천만 원 차라리 보험금 타는 게 낫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시어머니는 친아들을 돈 때문에 죽게 내버려뒀던 겁니다. 그리고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예요.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. 진단서, 시어머니 메모,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까지.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.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시어머니는 남편 보험금 수령인을 몰래 본인으로 바꿔놨어요. 남편 인감도 위조했고요. 게다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2억도 전부 시어머니가 쓴 돈이었습니다. 증거는 넘쳐났어요. 시어머니는 살인방조, 보험사기, 문서위조, 사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어요.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?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피고인은 친자식의 생명보다 돈을 택했습니다.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요.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.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. 그런데 재판 다음 날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. 시어머니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숨겨둔 남자친구였습니다. 환갑이 넘은 시어머니가 40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남편 보험금으로 그 남자와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예요.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. 장례식 때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했어요. 특히 시숙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. 우리도 몰랐어요.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. 저는 남편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. 미안해요.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당신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.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. 1년이 지났습니다. 보험금은 정당하게 제게 돌아왔어요. 시어머니가 위조했던 서류들도 전부 무효 처리됐고요. 저는 그 돈으로 남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. 뇌종양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에요.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어요.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.
시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예요.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. 며칠 전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시어머니가 수감 중 쓰러져서 병원에 있대요. 말기암이래요. 그런데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는데요. 저보고 와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. 제 남편은 살리려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죽었어요. 시어머니는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. 지금 저는 재단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. 뇌종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만나며 남편을 기억해요. 만약 시어머니가 아들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남편은 지금도 제 곁에 있었을 거예요. 얼마 전 재단을 통해 한 젊은 남성을 도왔습니다. 남편과 똑같은 뇌종양이었어요. 하지만 그는 수술을 받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가 눈물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할 때 저도 울었어요. 남편이 받지 못한 기회를 그 사람은 받았으니까요. 재판 기록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. 친자식을 돈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다니. 시어머니 사건은 노인 범죄의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. 법학 수업 교재에도 실렸다고 하더군요.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. 법정에서 그는 전부 그 여자가 시킨 일이라며 시어머니를 비난했어요. 둘이 서로를 배신하는 모습이 참 추했습니다. 3개월 전 시어머니가 교도소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.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. 친척 중 누구도 가지 않았고요. 시어머니는 무연고자처럼 쓸쓸히 화장됐습니다. 시어머니는 돈을 택했고 아들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. 사랑도 가족도 존엄도. 그것이 시어머니가 받은 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